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보고 드디어 전국 여성 대표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라TV에서 여성 대표들을 모시고 도대체가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는가 하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소개는 어떻게 각자가 하는 게 좋을까요? 같이 인사 한번 하고. 예? 예. 그래도 개인적으로 우리 이쪽부터 저 끝에 이양 대표.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예. 제주도에서.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민연대 대표 이향입니다. 와, 딱 제주도에서 오셨다. 또 이제 우리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어머니들 학부모들의 연합단체 서울교육사랑 학부모연합 대표 이혜경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또 너무나 잘 아시죠? 안녕하세요. 저 네. 엄마 부대 주옥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안녕하세요. 부정선거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신은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K프로라이프 공동대표 박경미입니다. 자, 대한민국이 건국 후 70년 동안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한 세상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승만 박정희 아니었으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현재 딱 북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없었으면 여러분과 저는 북한 같은 나라에 사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론할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그 중에서도 연약한 여성들의 피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전국에 과거부터 존재했던 여성단체 대표 그 기관들이 다 좌파로 돌아서 가지고 난 그분들을 보면요. 아, 도대체 정신이 있나 없나. 아니 세상이 사회주의가 되고 세상이 공산주의가 되면 제일 피해를 보일 사람들이 여성들인데 여성들이 오히려 좌파 편에 서가지고 저런 짓을 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는데 드디어 오늘은 좌파가 아닙니다. 다 우파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주의자, 역사를 똑바로 알고 시대를 똑바로 아시는 대표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참여를 했는데 먼저 오른편부터 한번 또 말씀을 하시는데 주사파라는 말 들어보셨죠? 주사파. 네. 예. 지금 주사파가 대한민국을 먹었거든요. 네. 그런데 주사파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공유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주사파는 정말 헌법을 위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헌법 자체를 지금 북한식으로 해석을 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근본적인 국민과의 개념이 다른 그런 하나의 그 부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왜 그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성들 대표들 중에 주사파를 쫄쫄 빨고 다니는 그런 단체를 또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왜 그럴까요? 돈입니다. 하하. 제가 시민단체를 하면서 네. 가장 크게 놀랐던 것은 그 세금을 아. 그 어떻게 그렇게 다 잘들 찾아내는지 아. 모든 지원받을 수 있는 거에는 다 주사파 이야. 그리고 또 그 종북 세력을 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순이가 그 시민단체에 충고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7천억 줬다 그랬다. 예, 그리고 또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허. 지금 뭐 거기에 있는 지금 단체 이름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지만요. 각종 이권 사업은 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다 가지고 이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난 그대로 박원순 씨가 그 결국은 국민의 세금 1년에 7천억을 가지고 좌파 그 공산주의 교육을 했다고 봐야 되네 시민단체들을. 그렇죠. 네. 이런 정말. 자 우리 대표님 네. 네. 어떻게 분이 났으면 또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아, 네. 예. 뭐가 제일 분납니까? 아, 지금 저희 아이들 우리 학부모 허락 없이 이렇게 교육을 영방으로 만든 이 내용이 제일 붕괴되죠. 그리고 아. 제가 이제 더 열받는 것은 공교육을 믿었던 거. 네, 그 믿음이 이제 이렇게 파괴되니까
분노가 참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럼 대표님은 초등학교 다닐 때 네. 그때 저 몇 살이었어? 그때 그러니까 그때 7살? 이제 79년, 80년 초등학교 아, 6학년 정도 됐었죠.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내 옆에 앉으면 안 되겠다. 난 나이가 99인데 지금. 아유,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 교육을 받으실 때는 학교 다닐 때는 네. 교과서에 네. 뭐 동성애라든지 네. 뭐 아니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없었죠. 예. 그리고 네. 제가 생각하기로 85년도에 에이즈가 한 명 나왔다는 그런 기사가 온 국민을 떠들썩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기사였던 걸로 기억나요. 예, 그게 그렇게 굉장한 병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왜냐하면 그 병이 무서웠던 게 한 번 걸리면 낫지 않고 그렇죠. 빨리 죽는다, 치료약이 없다, 그리고 이게 전파가 빠르다. 그래서 이제 한 명이 생기게 되면 그 주변이 아주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그 몹쓸 질병 전파 전염병보다 더 무섭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요것을 싹 숨기고 몇 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이제 저희가 이런 문제가 이제 터지면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제 98년 이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98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이즈가 아주 경각심을 갖고 계속 예방 교육을 했기 때문에 39.3%가 오히려 감소를 했어요. 세계적으로는. 근데 우리나라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892%. 이야. 이게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아니 지금 그 인원으로서는 몇 명이나 지금 에이즈가 지금 매년 1,000명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년에 현재까지 2019년에 1,222명이 신규로 신기로. 예, 신규로 지금 되어 있고 합치면? 거의 합치면은 제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수만 명 정도. 코로나는 저리 가라네. 네네네. 이야. 심각해요. 네. 뭐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 또 이따가 또 네네네. 자세히 네네네네.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여성 단체의 대표들이 거의 다 좌파로 넘어가가지고 네, 네. 또 이제 금방 아까 대표님 얘기를 들으니까 왜 여성 대표들이 좌파로 넘어갔냐 그랬더니 돈 때문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우리 엄마 대장은 이 여성 대표들을 이끄시면서 돈 안 받았습니까? 1원도 안 받아요. 정부 돈을 1원도 가지고 아니 근데 지금 말고 네. 이명박 박근혜 때 전혀 1원도 받은 안 적 줬어요? 없습니다. 예. 이놈의 제기랄 정말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게 우파 대통령들 이게 지도자들 대봤자 헛방이에요 이거 다. 그렇죠. 우리는 10원도 받은 게 없고요. 세상에. 자,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의 이 여성 단체 무려 2만 개가 넘습니다. 아. 그리고 정식적으로 하는 단체는 한 2천 개 이상 법인을 내놓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네. 이들이 지금까지 자유우파를 위해서 제대로 일한 게 거의 없습니다. 전부 페미니즘, 동성애, 낙태 이런 모든 여성이 가장 중요한 그 나라의 모든 정말 중심을 잡아야 될 여성들이 전부 악의 세력으로 이렇게 몰아가는데 지금까지 좌파 여성 단체들이 한 몫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두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여성들이 이제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여성들이 반기를 든 이유는 바로 이 선거가 성추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좌파 단체들이 쓸 자리가 좁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유우파 여성들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 미래를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이제 전부 다 일어나서 이 나라의 구심점이 더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이제 드디어 오고 계십니다. 우파 여성 단체들이 다 하나로 모이기로 했다며요? 네네. 사무실도 얻었다며요? 네, 얻었습니다. 와 이제 뭐가 되겠네. 네, 많이 또 우리 도움 주신 우리 목사님. 정부가 바뀌면 이제 재정을 많이 지원해 주겠지. 네. 우리 옆에 대표님은 뭐가 제일 큰 문제? 2030. 이 시대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큰 문제라고 하면은 너무 많죠. 너무 지금 부동산 그런 것도 그렇고 뭐 교육에 대한 것도 그렇고 굉장히 엉망인데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뽀뽀뽀 하나 둘 셋 뭐 이런 거 대신 뉴스를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렇지. 네, 아빠가 그거를 항상 켜놓으셔서 저에게 채널권이 없어서 그래서 항상 그런 걸 보면서 자랐는데 그렇지.
그래서 학생 때부터 좌파 선생님이 가르쳐도 저는 우파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막 그 친구들이 계속 좌파였다가 요즘에 이제 들어서야 점점 저한테 오늘도 지금 막 연락을 잔뜩 받고 왔는데 이게 어떠냐 저게 어떠냐 지금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확실히 지금 2030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게 이제 체감이 되고 있고 제가 또 부정선거 시위를 하러 이제 서울 여기저기 지역을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보면 조국 사태 때 시절에는 1,000만인 서명도 받고 그러셨잖아요. 그래. 그럴 때는 이제 민주당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폭력적이었어요. 제가 1,000만인 서명을 그 받으러 이제 다니다가 좌파분한테 꽃을 들고 있던 아줌마가 갑자기 오더니 제 꽃으로 제 뺨을 이렇게 확 때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분도 있었고 1,000만인 서명하는 곳에 이제 서명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막 상을 뒤엎는 사람도 있었고 세상에. 집회 신고하고 하는데 그렇게 폭력적으로 그렇게 강경하게 방해를 했었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지금. 이제는 흐름이 싹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특히 서울시장 선거를 기점으로 네. 사람들이 응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이젤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나 LH에서 이제 했던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딱 세워놨어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고 학생들도 와서 물어보고 만약에 이제 좌파들이 가다가 뭐라고 한 소리 딱 해요. 그러면은 오히려 옆에 있는 학생이 아니 집회하는 자유가 있지 않느냐. 그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그런 야.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그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요즘에 진짜 많이 바뀌었지. 네, 학생들이 똑똑한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야. 네, 단지 이제 또 그 학생들이 참 좋은 그런 똑똑한 학생들이 많지만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제가 받았던 교육들이 제가 우파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에 대해 저조차도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교육은 못 받았지. 저희 그 전교조 정교조셨던 그 근현대사 가르치신 선생님께서 저희 수업 시간에 수업을 어떻게 하셨냐면 교과서를 나가야 되잖아요. 교과서를 나가지 않고 회색깔 프린트를 이렇게 나눠주세요. 미쳤어. 그러면서 거기에 예상 문제들이 쫙 있어요. 그걸로 시험 준비하라 그러고 저기 수업 시간에 무슨 흑백 화면을 딱 틀어주는데 거기에 머리 이렇게 띠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노래 막 틀어놓고 제 때 그랬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야. 근데 지금은 교과서가 정말 엉망진창이 됐어요. 저는 진짜 이 나라가 바뀌면 이 교과서 교육계부터 제일 먼저 손봐주시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생각이 좌경화됐다 보니까 바른 거를 금방 받아들여 하기가 힘들어해요. 세계관인 자체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너무 학생 때 겪었기 때문에 네. 네. 그 애들이 지금 이렇게 바뀐 게 너무 정말 감사하고 저랑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들도 이제 제 얘기를 들어줘요. 진짜. 네. 다행이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거를 이제 많이 해오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방법이 각자 개인적으로 다 혼자 사는 방법도 있지만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서 또 살고 가정만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또 사회를 이루고 살고 또 사회 이루고 살고 국가를 이루고 사는데 그래서 국가, 가정, 뭐 또 회사 이런 공동체가 모여 살면서 우리가 최소한 이런 정도는 같이 공유하고 삽시다 하고 약속한 것이 헌법이잖아요. 헌법이거든요. 헌법인데 그래서 헌법은 자주 바꾸지도 않고 이제 헌법을 최고의 권위로 이제 생각하는데 사실은 헌법 위에 더 존재하는 것이 뭐냐? 국가 설립 이념이란 말이에요. 예? 국가 설립 이념인데 2030 대표님, 2030 대표 젊은 대표님이니까 내가 공격적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나라가 세워지는 건국의 4대 기둥이 있거든. 이승만 대통령. 그거 알아요 혹시? 되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알아요 근데? 목사님. 자유민주주의 알면 내가 시장- 상 주려고.
상 줄라. 빨리 말해. 자유시장 경제, 네. 기독교 육공론. 그 합리동. 한미동. 네, 이야. 합리동맹. 그거 아시네. 그런 네, 되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예. 자유민주주의, 네, 자유시장 경제, 성경에- 한미동맹, 네, 기독교 입국론 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헌법 위에의 권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 공부하면서 전교조들이 이런 건 절대로 말 안 하죠. 절대 말 안 하죠. 절대. 그러면 전교조가 뭘 가르쳐요 도대체 이게 학교에서? 어떤 뉘앙스로 가르치냐면요.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뉘앙스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뭐 그런 이제 한국을 위해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운동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외국에 나가 있던 쪼다 이런 느낌으로 이런 네, 개자식들이요, 그런 식으로 완전히 기억에 이거. 남고요. 물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뭐 그런 저기 정유환 전 대통령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독재자 이미지 이걸로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저 역사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막 그럼 1등급 받고 그랬던 사람인데도 제가 그래요. 그 김일성에 대해서는 뭐예요? 김일성에 대해서요? 저 때는 김일성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어요. 독재자라고 안 가르쳤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 자체를 안 했어요. 그냥 세상에. 저희 수학 선생님은 노트북 가지고 와가지고 스타크래프트 하시더라고요. 야,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기가 막혀. 공부는 따로 해야 되고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0대가 네. 혁명을 했거든요. 네. 3분의 2가 대한민국으로 돌아왔거든.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돌아왔을까? 나 아직도 해석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왜 돌아왔다고 생각해? 제일 큰 거는요. 이제 남자들. 솔직히 여자들은요. 아직도 멀었어요. 심해요. 아직도 심각해요. 세상에. 집회하면서 뭐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페미분들 그런 분들이 좀 뭐라고 하시고 그 외에는 이제 다 이제 좀 민주당 지지층 분들이 좀 나이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집회 나가 보면은 저희한테 뭐라고 하는 분들이 다 좀 어르신들이세요. 운동권 세대 분들이세요. 근데 그동안 이제 보수들한테 많이 니들이 일배다 뭐다 하셨잖아요. 그렇지. 사실 현장에 나가 보면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질문하셨던 게 질문하신 거. 질문하신 거 뭐였죠? 말하다 보니까. 아니 그래서 20대가 네네네. 그 정교조 교육을 받고 했는데 이번에는 3분의 2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나 그게 궁금하다고. 20대가. 제일 큰 거는 페미들의 그런 페미들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20대 남자애들이 굉장히 소외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같은 여성들이 보기에도 페미들이 하는 게 굉장히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뭐 성추행 뭐 이런 거 사건 나고 이러면은 제일 먼저 목소리를 내면서 난리를 피웠던 것들이 그런 여성 단체들인데 뭐 그런 것도 그렇게 없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얘기들을 하지를 않나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중잣대적인 면을 많이 보였고 그 외에도 취업에 대한 거나 뭐 여성을 할당해갖고 뭐 뽑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역차별을 많이 받았죠. 그런 것 때문에 남자애들이 일단은 많이 깨어났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극적인 이런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들을 보고 오히려 또 그 고민정 같은 그런 의원들이 오히려 여자들한테 그 피해자한테 뭐라고 했던 것들을 보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충격을 먹어서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니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여성 좌파들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저는 거기서 강퇴당했는데 거기에서 예전에는 이제 민주당 무조건 지지하고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사건들, 성추행 사건들 이런 정말 단순하게 알 수 있는 단순하게 봐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할 수 있는 사건들이 터지면서 그걸 보고 여자애들이 좀 깨어나는 애들이 있었고 네. 그렇구나. 그래서 역시 제가 짐작하고 우려했던 대로 이번 선거에서 20대 또 30대 젊은 분들이 많이 돌아왔다고 해도 저는 걱정한 것은 뭐냐면
이게 건국 철학이 되든지 역사 철학을 알고 들어온 게 아니라 네. 맞아요. 당장 이제 감각적인 거 요런 시대적 현상 뭐 LH 사건인지 이런 걸 보고 돌아왔지 않느냐. 그건 난 볼 때 언제든지 다시 또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또 상태지 않느냐 해서 오늘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역시 그런 상태인데 전국의 국민 여러분 중에서 젊은 쪽에 20대, 30대, 40대신 여러분 어차피 돌아왔으면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 사태 또 아니면 뭐 여성 차별 금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국가를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응? 대한민국을 만든 건국 정신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좀 공부를 해주시고 그러한 그 역사 철학을 붙잡고 나라를 튼튼하게 이제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몇 년 못 살아요. 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100살까지 나이가 지금 내가 99살인데 농담입니다만은 그런데도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생명 걸고 나는 내일 쓰러질지 모레 쓸지 모르면서 왜 하느냐 20대 30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잘 좀 생각해 주셔서 독일처럼 해야 됩니다. 독일처럼. 역시 독일은 한국보다 뛰어나요. 독일은 히틀러한테 속았죠. 한동안에. 속았으나 45년도 4월 말에 히틀러가 애인하고 자살해 죽자 바로 돌아섰습니다. 독일 국민 전체가 다 돌아서서 나치를 따랐던 것에 대한 반나치법을 만들고 지금도 나치를 찬양 고무 동조하면 처벌받아요. 지금도 독일 같은 그 민주화된 사회도. 그래서 이왕 이제 돌아오셨으니까 우리 젊은 분들이 건국 철학을 잘 이해해서 대한민국이 도대체 왜 생겼는지 누가 세웠는지 내가 누려온 하루에 밥 3끼 먹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공부하고 했던 것이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해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승만입니다. 둘째는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이승만과 박정희 아니면 여러분 밥도 못 먹어. 밥도 못 먹어. 어디 밥을 먹어요. 밥을 먹기는.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 우리 대표님 예. 우리 대표님은 전공이 무엇입니까? 이 시민운동 낙태. 네. 야 심각하죠 그것도. 네. 사실은 그 이제 저도 이쪽에 뛰어들기 전에는 나랑 뭔가 그게 관련이 있는 것인가, 저희 기독교인들이 특히 뭐가 관련이 있는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교회 안에서 낙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다 그랬으니까 이제 근데 부모님 세대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게 본인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셨다는 거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털어내시고 정말 자녀 세대들은 더 많은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좀 부모님들 세대들이 더 감당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세대셨는데 그렇죠. 저희 어머님은 이제 둘을 낳으셨대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참 많이 후회하신다고. 어머님 본인도 이제 낙태를 한 명 하셨지만 그 아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예.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그 뭐 인구 절벽 인구 절벽 1위 네. 1위고 올해 드디어 전체 인구가 1년에 2만 명 줄었습니까? 드디어 인구가 줄어드는 네, 많이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애 안 낳고 그다음에 또 낙태 계속 생긴 애라도 또 낙태로 다 해버리면 그러면 결국은 뭐 인구가 줄어들면 애 낳기로 유명한 중국 놈들이 애 많이 낳아가지고 한반도에 쫙 한 명씩 밀어넣으면 이번에 뭐 저기 강원도에 뭐 중국 도시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나라는 중국 나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1년에 낙태하는 추정의 숫자가 총 얼마라고 생각해요? 몇 건이라고 생각해요? 낙태가 이루어지는
이게 산부인과. 현실적으로 이렇게 낙태가 일단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합법적이 아니었었을 때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그걸로는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의사분들이 추정하기로는 공식적으로 나온 것보다 훨씬 뭐 몇 배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숫자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제 요새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낙태죄가 그 동안에는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낙태하는 게 죄라는 상황에서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낙태 입법 공백 상태니까 앞으로는 더 그리고 또 이제 미프진 같은 경우 수입도 얘기가 제약회사 이제 들어온 제약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시행이 되고 나면 아마 분명히 이제 정당하게 낙태를 하는 게 인정이 통계가 돼버리면 예, 통계가 잡히겠죠. 예. 지금 내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1년에 30만 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30만 명이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얘기죠. 그럼 나라 누가 지킵니까? 군대 누가 가고? 예? 그다음에 지금 다 큰 어른들 누가 밥 먹여 살려줍니까? 젊은 애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 자 심각한데 다음에 또 우리 제주 우리 4.3 사건. 전공 과목이 무엇입니까? 네, 저는 먼저 이슬람 반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2018년도 5월 달에 예멘에서 568명. 알아. 나도 알아. 예, 그때 제가 출입국 사무소에 갔다가 네. 우연히 갔다가 제가 거기서 난민 신청하는 걸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바로 아스팔트로 뛰쳐나온 게 제가 이 시민단체가 생긴 그 그러셨구나. 네. 이야.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저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놀란 상황이었고 이게 그 유럽에서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아스팔트에 나와서 그때는 사실 이제 축산 그 트럭을 타고 나왔습니다. 이제 뭐 옆에 있는 거 그냥 트럭을 빌려가지고 마이크도 빌려서 그냥 무조건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로는 정말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가장 놀랐던 게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이었어요. 청와대의 반응. 아니 이상하게 우리 자국민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그 저희 70만 그 청와대 청원도 무시하고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 예멘 난민들은 현재 지금 다 인도적 체류로 그 어느 누구 하나도 떠나지 않고 지금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육지에까지 가서 등록증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가 놀랐던 게 이제 또 그 다음에 됐던 게 그다음에 동성애 축제. 동성애 축제도 경찰들이 목포랑 광주에서 배를 타고 경찰들이 2,000명이 오는 거예요. 그 100명 그 퀴어 퍼레이드를 그걸 보호하려고. 그래서 온 그 호텔 이때가 다 경찰들 숙소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이상했어요. 그것도 이상했어요. 왜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런 거를 계속 격려를 하고 계속 보호해 주려고 할까? 그랬는데 이제 요번에 또 학생 인권 조례 제주도가 지금 전국에서 6번째 통과가 됐는데요. 그걸 또 이제 막기 위해서 또 엄마들이 또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일상생활은 아스팔트에서 데모하는 걸로 지금 건 3년째 너무 필요하다 못해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이 국민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이렇게 광화문에서 외쳐주시는 게 저희들은 정말 너무 신나서 제가 그때 목사님 제가 고백하는데요. 처음으로 발 뻗고 잤습니다. 그러셨구나. 제가 광화문에 와보고 처음으로 제가 너무 이 그 어깨에 눌린 짐을 다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그러셨구나. 세상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사람들은 대항을 안 하지? 왜 문재인은 왜 계속 이러고 있지? 나라는 이상해져 가는데 야 그런데 그 광화문의 그 인파와 목사님의 그 강력한 그 투쟁 야 정말 그거 보면서 제가 너무 힘을 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교회가 왜 안 나서냐 왜 목사님이 안 나서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많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원 300용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만 딱 쓰십니다. 그래서 제가 야 정말 진짜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너무너무
이 어깨 근육이 다 좀 풀어졌어요. 제주도에서 너무 시달려가지고. 이야. 그런데 이제 4.3 이번에 특별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왜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하냐면요. 왜 제가 그걸 막았냐면 인권 교육 때문에 제가 그걸 막았습니다. 사실은 인권 교육이라는 건 굉장히 이권 사업이에요. 한 시간당 그 인권 강사를 하게 되면 10만 원의 돈을 받습니다. 이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사파와 좌파 시민 단체들이 세상에, 다 요것을 이미 다 꿰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하나 통과시키기 전에 얘네들은 인권 강사 그 훈련 센터를 만들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조례를 통과시킵니다. 그럼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제 강사들을 이제 내보내면서 학급 수별로 이제 공부를 이제 그 자기네들의 그 사상을 주입을 시키는데 저희가 인권 수업을 받고 나서 놀래서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인권 침해가 심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가르칩니다. 허허, 참나. 이게 인권 강사의 현실입니다, 지금. 도대체 참 북한이지. 북한.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예, 너희들 저기 뭐야 그 종교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성당 가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자, 손 들었어요. 한 명 손 들었어요. 이게 바로 인권 침해야. 세상에. 너희들은 앞으로 절대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이야.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말이야. 참 이게 바로 너희들의 인권이야, 얘들아. 인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희가 이것을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저희 우리 학생들 중에 어머니가 아주 우리 그 제주 교육 학부모였는데 그 대표가 아주 애를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그 학생이 늘 가서 듣고 온 얘기를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엄마도 사실은 이 시민 단체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맨날 듣는 소리가 이승만에 대한 증오. 박정희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요 전교조 교사가 일부러 투입이 됩니다. 아하. 5, 6학년 담임을.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역사에 대해서 완전히 아이들의 그 가치관을 바꿔놓습니다. 이 시기가 아주 귀중한 시기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예를 들면 그 한 예입니다. 선생님이 딱 처음에 수업 시작하자마자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선생님이 먼저다. 그런데 선생님은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 얘라 이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막 뿌립니다. 그러면 애들은 이제 모르고 있다 듣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얘들아 니네 반장 선거 잘해야 돼. 반장 선거 하나도 그래야지 박근혜 같은 이상한 사람 안 뽑지.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전교조예요. 그런데 제가 놀랬던 건 뭐였냐면 인권 교육을 한 달 내내 받아요. 혁신학교의 경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엄마들이요 바쁩니다. 절대 집에서 노는 엄마들이 없어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혁신학교가 좋은 줄 압니다. 여기 송파는 엄마들이 막 들어눕잖아요. 여기는 방과 후에 자기 대신 애들을 데리고 있어 줄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 보여주는 게 너무너무 많이 활동을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혁신학교의 주 핵심이 뭐냐면 아이들의 인권교육을 빙자해서 아이들의 세뇌 사상교육을 합니다. 거기서 하는데 제가 목격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모든 시민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한 달 동안 인권교육을 내내 하고 있길래 뭐를 하고 있는가? 제가 몰래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처음에 막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제가 한 달 동안 도대체 뭘 하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이제 와서 공부는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서 봤더니 처음에 딱 들어가는 데가 여자의 가발을 남자애한테 씌워줍니다. 허허. 그래서 이 소수자에 대한 이해. 근데 말은 그렇게는 안 하지만 미쳤네. 여자가 되어보기. 그런데 아이들의 거기 피드백을 뭐라고 썼냐면 부끄럽다, 하기 싫다,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 포스트잇 투성이에요. 세상에. 그런데 그런 건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아하. 그 다음 코스가 어디냐면 이제 3분 영화제, 60초 영화제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어떤 그 유튜브를 찍게 한 다음에 그 영상을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인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걸 한 달 동안 제작을 하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헌법에 무슨 몇 조 몇 항에 그걸 달달달달 애들을 외우게 해요. 어허. 그래서 내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운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 만든 영화의 내용은 어떠냐면 너가 내 인권을 침해했으므로 내가 너를 체포한다.
콩밥 먹으러 가자 하면서 질질질질 끌고 가는 게 그런 영상을 제가 본 거예요. 기가 막히네. 선생님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바로 하시는 얘기가 어머니 이거 교권 침해십니다. 교권. 어허.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권 침해 같은 소리. 이런.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아주 난리 쳤어요. 근데 전교조가 또 성교육을 또 합니다. 어허. 성교육 그 강사를 불러요. 못된 거는 다 가르치네. 제주도 교육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 그 학부모들 대상으로 그 성교육을 하는데 거기서 그 문제를 냅니다. 어머니들 아이들에게 콘돔 자판기를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이, 참. 그랬더니 어머들은 이게 신식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 건가 하면서 이제 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 어머니 에이즈와 동성애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들 엄마들이 그런가 또 이러고 있어요. 참 기가. 이게 바로 교육청 주관의 성교육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아이들을 동성애와 그다음에 그 모든 나쁜 것들로 물들게 하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세뇌시키고 4.3 특히 4.3에 대해서 외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승만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애들이 와서 어느 날 이러고 엄마 이승만 나빠? 이러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도 아니고 나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쁘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독재자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난 이런. 그런데 이제 애들은 처음 이승만 그 대통령 이름을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각인을 시키는 거죠. 이야. 그래서 이제 아이들 사이에는 이승만 대통령 누나를 사진을 도려냅니다. 세상에. 제주도에서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이야. 참. 제가 이걸 보고 열이 이만큼 맞았는데 이번에 교육청 자료 제주도 교육청 자료에 어떤 자료가 있냐 김달삼이가 평화회담의 주역이라고 그 교육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KBS에다 또 세상에. 보내고 만약자를.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야. 남로당 얘기는 쏙 빼버리고 아이고야. 그래서 참 그 이도종 목사님이라고 대전교회에 그 계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생매장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오로지 그 국가 폭력이다. 미친. 그런 얘기로 아이들을 선동하고 아이들을 국가에 대해서 미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잠깐 제가 잊어버렸던 얘기인데요. 제가 첫 번째 그 아스팔트 집회를 할 때 기자들이 이제 왔습니다. 네. 왔는데 저희가 애국가를 부르고 국회의원 경례를 하는데 기자들이 애국가를 안 불러요. 이게 바로 교육의 힘입니다. 기가 막혀. 전교조 교사들의 교육의 힘입니다. 이 전교조 교사들은요, 애들도 안 가르쳐요. 난 월급을 어떻게 받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와가지고 맨날 학생 인권조례 그거 통과시켜라라고 피켓 들고 서 있고, 제2공항 반대한다고 피켓 들고 서 있고, 뭐 온갖 데모는 다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제2공항의 그 핵심줄 중에 뭐냐면 쌍십절이 마음에 설렌다라는 그런 네, 그런 거 제가 그 카톡 내용도 봤습니다. 야 정말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이 교육에 대해서 정말 너무 분개해서 이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목사님한테 이르려고 왔습니다. 잘했어. 아니 근데 이게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그 우리 교회도 이제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몇 분 있는데 그 정교조들이요 자기 친자식 있잖아요. 친자식은 정교조 담임한테 교육 안 시키려고 일부러 골라서 담임을 정교조 아닌 사람한테 맡기려고 한대요. 그런 양심 불량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거기다가 또 이 정교조들이 그렇게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이걸 강조하면 가르치면서도 자기 친자식은 동성애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인간도 아니죠, 이놈들이 이거 도대체가. 그렇게 동성애가 좋으면은 너 자식부터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자, 그다음에 우리 대표님은 전문 네. 과목이 저는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우리 이해양 대표님께서 거의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고 저도 배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출발하는 이제 그 시민 학부모 연합 단체이기 때문에 뭐 많은 것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제가 느끼기로는 진짜 교육이 가장 맞아. 지금 잘못됐다. 맞아. 그리고 이게 1, 2년 된 게 아니고 그렇지. 이 성교육, 성윤리, 생명 부분이 네. 20년 넘게 이렇게 좀 지속돼 왔다는 것을 지금 가장 크게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작년에 차별금지법이 없었다면 제가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우연히 이제 차별금지법 집회를 갔다가 네. 여러 가지 성윤리 부분에서 이 잘못된 거, 이 차별금지법, 이 성적 장 성별 정책,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죄라고 말씀하신 이게 있네. 그런데 이제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2001년에 그때 아하 시립 성문화센터가 그때 2001년에 생겨서 이제 그걸 알게 되면서 야 이게 58개 전국에 58개나 있어. 이게 너무 이제 이 사실에 놀란 거예요. 근데 이제 청소년 성문화센터 내용을 보니까 그야말로 저희가 이제 지금도 조금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 성인용품 가게가 많았잖아요. 그게 다 이제 그게 단속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렇지. 맞아. 아 근데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떡하니 그 성인용품 야 거기서나 볼 수 있었던 성인용품 그런 남성 성기가 그대로 되어 있고 세상에. 예 뭐 온통 그 뭐 콘돔이니 뭐니 그냥 음란한 모든 것들이 다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심각하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우리 지금 젊은 20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페미니스트가 거의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제가 놀란 게 이제 우리 딸도 이제 대학생이지만은 그 딸 주위에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고 네, 페미니스트들이 레즈비언 를 추구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 교육을 좀 보니까 모든 게 이제 지금 문제가 많지만 저는 지금 서울시 교육청 교육을 가장 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작년 12월부터 저희가 지금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나가서 이제 처음에는 순수하게 학부모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료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런 교육 시켜주시면 안 된다. 이런 외설적인 성교육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성에 대한 쾌락이 열려서 어렸을 때부터 성관계 하는 것을 즐기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학습권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순수하게. 네. 야, 근데 정말 하나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는 답변은 이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과목 이제 보건 교과서뿐만 아니라 뭐 사회, 그다음에 기술, 가정, 윤리, 역사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이런 성윤리 부분을 성인권, 성평등 교육, 젠더 교육, 사회적성 예, 그리고 성적 취향, 성별 정책에 다 집어넣겠다라는 답변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걸 소위 이제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야. 예, 포괄적 성교육의 핵심 개념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네. 일부러 포르노에 노출시켜요. 그 포괄적 성교육의 그 핵심 개념이 일부러 포르노에 노출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성적 쾌락을 열리게 합니다. 그게 핵심 개념이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성적 쾌락이 열리게 되면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하잖아요. 피임 도구들이. 그러니까 피임 도구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교과서에 각종 피임법이 뭐 20가지도 넘는 10가지도 넘는 그런 피임법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이 교육자들이 쇠뇌가 되어 있어요. 아무리 저희가 외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기야 이제 학부모로는 안 되겠다 해서 전문 우리 어린 선생님을 우리가 모시고 가고 법률가도 모시고 가고 그리고 이제 동성애를 했다가 탈동성애로 이제 전환하신 분, 그다음에 성전환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 그런 큰 고통, 그런 고통을 겪으신 분들을 이제 함께 가서 설명을 했어요. 혹시나 그렇게 하면 좀 먹힐까 해서. 야, 근데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청 이 분들은 이 과학적인 자료 이게 전혀 이거를 반영을 하질 않아요. 아예 기가 막혀. 듣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뀌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지금 4개월에 걸치는 지금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학부모의 심정으로 계속 지금 하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저번에 이제 너와라 TV 한 2번 나왔더니 우리 애국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와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교육청 앞에 좀 북적북적하고 다행이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일주일이 되도록 기자 한 분이 안 나타나요 어떻게 밤을 새는데 그래서 저기 아스팔트 위에서 기도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 기자 좀 보내주세요. 우리가 알려야 이 부모님들이 깨어나시고 하실 거 아닙니까? 했더니 오늘 제가 펜앤마이크 오셔서 촬영에 가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네, 뭐 2012년에 제정된 학생인권 조례 이거 보면요, 막 몸에 이양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몸에 치를 떨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예, 치가 떨려 치가. 이제 51개 조항이 있는데 학생인권 조례 안에 거기에 학습권은 하나예요, 하나. 아유. 학습권은 하나. 그것도 뭐 별 볼 일 없는 학습권이고 그 나머지 거는 전부 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그러니까 그걸 풀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동성간 성행위, 성전환 행위, 그리고 소홍서수자라는 개념 안에 이제 소아성애, 시체성애, 뭐 동물성애, 수간, 근친상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성서수자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좋은 말로 표현해서 성적 지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남자와 여자 이외에 너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닐 수 있어라고 가리킨 게 성별 정체성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성별 정체성을 아주 교묘하게 흐려놔서 우리 애들이 이제 그거에 지금 노출돼 있어요. 보건 교과서에 벌써 남자 여자 이외에, 그러니까 그게 생물학적 성인데 생물학적 성 이외에 사회적 성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야, 난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닐 수가 있네. 난 남자였다가 저녁에 여자가 될 수가 있네. 하루에 성이 수십 번 바뀌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지금 노출되는 상황이 지금 교과서에 지금 인이 박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이야. 안 됩니다, 진짜. 기가 목사님. 막히는구나. 예, 진짜 이거는 정말 갈아엎어져야 될 지금 한국의 교육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서울교육청이 악한 인권 조례라던가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막지를 못하면요, 전국으로 지금 이게 바이러스가 퍼지듯이 쫙쫙 퍼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진심으로 뭐 다른 이념을 떠나서 뭐 좌파 우파를 다 떠나서 우리 아이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교육으로 가야 됩니다. 나라가 엎어져도 교육은 바르게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올바른 뭐 누가 되든 이 교육은 딱 중심을 잡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번 기회에 이제 정치적인 중립을 확고하게 다지는 그런 지도자가 좀 나오셔가지고 어떤 교육을 하더라도 이 정치적 바람을 타지 않도록 우리 교육이 정치바람을 타지 않도록 이런 교육을 확실하게 잡아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학생인권 조례뿐만 아니라 이 조례금지법이 지금 만들어져야 돼요. 너무나 이 남발된 조례, 학생인권 조례가 지금 2012년에 만들어졌는데 제가 또 경악하고 놀란 거는 작년에 우리들이 그렇게 이제 알 듯 모를 듯 이제 그렇게 미혹된 상태가 있을 때 2012년 3월이었죠. 그러니까 2012년 3월에 딱하니 그 성평등 활성화 조례라고 해서 떡하니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12년 학생권 조례 만들어 놓고 계속적으로 악한 조례를 계속 만들어내는데 우리 학부모들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쫙쫙쫙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조례법을 이거를 폐지를 하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이 악한 악순환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성평등이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면은 저번에도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은 목사님 이 양성평등이 저희는 이제 성평등과 같은 개념인 줄 알았어요. 이 양자만 빼면은 야 성평등 그거 해야지 남자 여자 평등해야지 했는데 이게 영어로 딱 확인해 보니까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양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조금 섹스라는 말이 원래 영어로 남녀라는 그 단어예요. 그다음 양성평등은 섹스 이퀄러티예요. 남자 여자가 동등하게 차별 없이 잘 살자라는 양성평등주의인데 요걸 양자를 싹 빼고 성평등을 딱 하면서 이걸 젠더라는 단어로 싹 바꿨어요. 젠더 이퀄리티.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젠더라는 게 뭐냐면 이게 그 남자와 여자 이외에 사회적성이라는 게 교묘하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참. 이 젠더라는 단어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학교 교육에 너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닐 수 있어. 너는 아침엔 남자였다가 점심 땐 여자고 저녁엔 남자고. 그러니까 아침에 바지 입었다, 점심 때 치마 입었다, 저녁에 바지 입었다. 이렇게 성별 정체 완전히 그 헷갈리게 하는 그런 지금 그 단어, 문구, 표현 이런 게 들어가 있는다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또 하나 제가 또 심각하게 보는 거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예요.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 감수성이라는 단어 굉장히 듣기 좋잖아요. 야, 너 감수성 풍부한 사람 옛날엔 굉장히 좋은 단어로 썼어요. 그게. 나는 감수성이 풍부해서 목사님 뭐 시 좋아하세요?
나 시도 좀 시도 많이 쓰고 싶었었거든요. 감수성 단어가 좋은 단어인데 여기다 딱 성인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감수성 하니까 좋으니까 성인지 그거 남녀 평등이니까 좋잖아. 그거 해야지라고 하는데 그게 원래 안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그 양성 결혼, 남녀 간 결혼하는 제도가 정상 제도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게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딱 짝지어 주신 그 제도잖아요. 그런데 남녀 결혼 이외에 동성 결혼도 이거를 이해해야 네가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는 거야.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방향이. 미친놈들이야. 네. 미친놈들이야. 너 이거 동성 결혼 이거 이해하지 않으면 이거 인권 침해고 평등권 침해고 너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지금 하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와 여자 이 고유한 성을 해체를 시키면서 야, 이 사람이 남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 너 그거 인지 못하면 성인지 감수성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을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걸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정책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이것도 교묘하게 성주류화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걸 정책까지 이렇게 도입하고 있는 이게 바로 독재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서구의 성혁명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답습한 서양 사대주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것을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깔끔하게 막아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자, 그런데 교육감 선거만 하면 네. 전국에 그냥 싹쓸이 다 정교조 교사 쪽의 교육감들이 다 당선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학부모들이 이렇게 절대 다수로 정교조는 안 된다고 하는데도 선거만 하면 내년 6월 달에 다시 선거하잖아요. 하면은 왜 이렇게 판이 엎어지냐 하면 우파는 두 명이 나온 거예요. 두 명이 나온 거예요. 후보가 2명 나와. 저쪽은 딱 1명 나오거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 그 지지를 하는 국민들이 절대 다수인데도 여기서 나눠지는 거야. 네. 왜 나눠지냐 봤더니 우파 사람들이 자기가 당선 안 돼도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나오냐 하면은 선거 비용이 15%만 얻으면은 자기가 쓴 선거 비용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보전 받으니까. 그렇죠. 거기다 또 서류 이렇게 조작하면은 돈 번단 말이야. 아, 그 다음에는 또 거기에 나와야 또 다음에 자기 이름을 알릴 수 있어서 뭐 국회의원을 나오든지 또 구청장 나오든지 그렇게 올라가는 단계로 교육감 후보부터 먼저 나온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우파는 100번 선거에도 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는 여의도에서 자유우파를 대표하는 그 정당 국회의원님들 정신 똑바로 좀 차리시고 이 교육감 선거만큼은요 선거를 2번 해야 돼. 2번. 뭐냐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대표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결선에서 다시 이렇게 선거를 안 근데 하면 목사님 제 생각에는 이 교육감 자체가 돈을 들이고 그 후보를 뽑는다는 게 너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 각 지자체 장이 임명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어떻게 그것도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위험해요? 그것도 밑바닥 판이 이미 벌써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것도 위험하고 어쨌든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거가 절대적이니까 미국처럼 결선 투표해야 돼. 결선 투표. 결선 투표하면은 네. 아마 90% 이상이 다 자유우파 교육감이 될 것입니다.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거 다 수정할 수 있거든 이게. 교육감이 근데 다 좌파니까 이거 뭐 아무리 떠들어봤자. 이게 전부 부정선거로 저는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모든 설명을 할 때 최고의 척도는 헌법이에요. 헌법. 네. 헌법대로 해야지 헌법대로. 네. 근데 정교조 이놈들은요 헌법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지들이 만든 조례안 가지고 헌법 위에다 올려놓고 이런 불법의 짓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중에 나는 여성단체들이 말이에요. 네. 아니 어떻게 여성단체들이 그쪽 편을 드는 단체들이 많다는 거 나 이해를 못하겠거든. 그 김대중 정부 때부터 여성 단체를 아주 조직적으로 키웠죠. 여성과 격분. 그래서 이게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저희들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지금 자유우파 국민들은 거의가 다 참 2019년 8월 15일부터 저희들이 이 운동을 시작을 해서 광화문에 이 수많은 우리 여성들이 나오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참 우리 저 제주도 이양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이후로 다리를 뻗고 그나마 잠을 잘 수 있었다는 얘기에 정말 100% 공감하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일을 이제 잘 전개해야 되겠지만 자유우파에서 강력한 여성 단체를 통해서 이런 훌륭한 리더들을 요소요소에 다 들어가서 이 잘못된 정책에 대한 전투를 해서라도 이걸 고쳐 나가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저는 보장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많은 여성들을 지지해 주시고 또 뒤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미래는 조금 밝은 희망이 좀 보이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30 대표님, 네. 이제는 20대가 23분의 2가 돌아왔으니까 다음에 선거할 때도 그렇게 할까? 20대 남자애들은 확실히 그런 말 많이 해요. 자기는 평생 진짜 죽어도 이제 보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성 사실 여자친구들 생각하면 진짜 한숨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아직도 한참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냥 당장 자기들 취업 어렵고 당장 생활 어려워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뭔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역사적인 개념이나 뭐 이념에 대한 거나 이런 게 애들이 전혀 없고요. 아무래도 이념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20대는 다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찬성해요? 다 동성애 하자.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전반적으로 좋게 얘기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요. 세상에 이런 진짜. 정말 참나. 와. 그래요? 남녀를 떠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솔직히 많아요. 그럼 이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슬람에 대해서는 일단 이슬람은 당연히 부정적이게 생각하는 여론이 크고요. 이슬람은 당연히 안 좋아하는데 근데 나는 약간 평등적이 그런 주의자니까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대놓고 딱 그러지는 않고 뭐 걔네 위험하잖아 테러하는 애들이잖아 당연히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기는 합니다. 차별 금지란 용어라도 알고 있을까? 20대는? 솔직히 잘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진짜 네. 잘 목사님 모르. 그 이유가 있어요. 네. 20대 저희가 이제 우리 딸이 23살이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딱 저기인데 비슷한데 저도 이렇게 학교에서 이런 교육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그 보건교과서나 모든 성교육 강사 그 지금 1년에 15차시를 받고 있거든요. 성인지 강사, 교육, 성평등, 성폭력 이런 강의를 15차시를 성성성 도대체. 네네네 15차시를 받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그런 고통 그거를 고통으로 가르쳐요. 네, 그거를 즐거움이나 축복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고. 고통으로 가르치면서 낙태 피임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출산에 대한 겁을 먹어요. 일단 겁을 먹게 해요. 아이고야. 예, 겁을 먹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쫙 생각해 보면 그동안 뭐 강남 뭐 야간 성폭력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이슈들을 굉장히 잘 이용을 하면서 그 남자들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남자들이 그 일으키는 성폭력 사건을 아주 이슈 파이팅을 시켜요. 뉴스나 이런 데다 그래가지고 여자들에게 여성들에게 또 청소년 아이들에게 굉장한 공포심을 자극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남성들에 대한 혐오감이 아주 극도로 높게끔 유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부장제를 굉장히 크게 외치면서 그 아버지의 권위를 끌어내립니다. 그렇지. 예, 왜냐하면은 뭐 집에서 아버지하고 갈등이 없는 집은 거의 없을 거예요. 세대 그렇죠. 간의 그런 맞아요. 갈등은 있기 마련인데 그것을 교묘히 이용을 해요. 이용하면서 아버지 이런 가부장제를 폐지해야 된다. 아버지 너희 힘들지?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남성에 대한 혐오감을 확 올리기 때문에 애들이 결혼에 대한 로망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결혼도 거부하게 되고 또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너무 이제
급진적인 페미니즘으로 계속 주입을 받기 때문에 남자애들도 여성들 대하기가 힘든 거예요. 좀 친하게 좀 하려고 하면 뭐 성추행이다, 성폭력이다 이렇게만 맞아요. 하기 때문에 맞아요. 남자들도 여자한테 꺼리게 되고 그런 부추김 때문에 여성들이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맞죠? 아니 친구들이 오늘도 오면서 제 친구가 그러는데 여자들 페미들 때문에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겠대요. 뭐 하면은 이렇게 걸고 넘어지고 이러는 네, 게 되게 네. 심하고 진짜 피해 의식을 정말 극대화시켜서 네, 그거로 이제 남녀 갈등 굉장히 부추겼잖아요 이번 네, 정부가. 네, 네, 네. 네, 그런 게 진짜 심하고 또 제가 좀 걱정인 게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은 됐지만 그 시의회 110석 중에 102석이 민주당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견제를 하자, 어떻게 하자라는 식으로 단체 메일을 이렇게 보냈던 게 기사화가 됐었는데, 근데 또 이게 큰일인 게 이번에 서울시 정책을 그걸 결정할 1,000명의 서울 시민을 모집 중이라고 인터넷 그 게시판에 올라왔더라고요, 걔네 홈페이지에. 근데 이제 그 1,000명의 시민을 모집을 해서 거기에 뭐 페미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더 국민의 이름으로라면서 또 푸시를 하려고 오세훈 시장을 방해를 하려고 그런 걸 모집 중이더라고요.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 참 서울 시민분들 그 좀 정상적인 시민분들이 좀 신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다음에 우리 대표님 아니 그 사람이 꼭 뭐 성교육을 해야 결혼하고 애를 낳냐고요. 예? 옛날에 이런 교육 안 해도 나이만 되면 다 붙어서 다 결혼하고 애 낳는데 말이야. 어? 근데 아니 교육을 안 받는 짐승들도 애를 다 낳는데 말이야. 그걸 꼭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냐 말이야. 그거를. 그러니까요. 예? 근데 아주 저학년부터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까 이혜경 대표님 얘기해 주셨듯이 뭐 공교육에서 사실은 공교육에서 안 하면 차라리 다행인데 공교육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은 그냥 다 흡수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학교마다 학부모의 열의가 있으면 조금씩 이제 심하게 교육하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는데 저희 조카 같은 경우도 지금 중학생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콘돔 실습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기구를 갖고 와서 콘돔을 끼우는 거를 아이들한테도 권면을 했는데 5학년 그래서, 때. 네, 그래서 너는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 그랬더니 자기 되게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남녀 합반에서 공동으로 한 거라서 남자아이들은 아 실습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교육 안에서 그런 성교육을 아이들이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미디어를 통해서도 너무 많이 접하고 있어서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저는 2030 나오신 고민 얘기하실 때 보니까 남녀 사이를 지금 너무 많이 갈라놓은 상태라서 그래서 이제 사유리 비혼 출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라서 모성이 있기 때문에 자녀 출산에 대한 생각은 항상 있거든요. 여자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랑은 적대시 돼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출산하고 싶으니까 이런 식으로 뭐 사유리 씨 같이 그렇게 비혼, 예, 정작 기증받아서 하는 그런 게 우리나라는 왜 안 되냐 뭐 이런 시스템이 자꾸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도 학부모들이 시위를 하지만 지금 KBS에서 이제 사유리 씨가 그 슈퍼맨 뭐 슈돌인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출연을 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또 얼마나 아름답게 미화를 시키겠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학부모들이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이 다 학부모들이 시위하는 공간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 엄마들이 자녀 생각하면 또 이제 가슴을 치는 거죠, 정말. 예, 공교육한테 속았고 공교육한테 속은 우리 자녀들이 2030이 돼서도 또 이제 남자들 혐오하고 아빠를 대하는 그 태도가 아빠가 뭐 무슨 뭐 아빠를 비하하는 그런 뭐 이렇게 말들도 있잖아요. 뭐 벌어오시는 벌이가 뭐 어떻다 이런 얘기하는 비하하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도 너무 많고 사실은 교육이 진짜 빨리 회복돼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이슬람 회의에서 한국을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결의를 한 걸 아시죠? 그러니까 저 이슬람은 전 세계를 다 이슬람 국가 만드는 게 목적지인데 일단은 이 동양삼국 중국, 일본, 한국 중에 한 개 나라를 먼저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한데 찍은 것이 한국을 찍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한국은 100년 단위로 종교를 바꾼다는 거야. 한국 민족은 그런 근성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일본은 참 영리해요. 일본은 지금 이슬람이 5만밖에 안 됩니다. 관광객이. 우리나라는 지금 25만 내지 30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인구가 우리보다 더 많은데도 아주 철저히 그 사람들은 관리해서 이슬람 사람들이 아주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잘 한단 말이에요. 한국은요, 이건 무슨 뭐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라도 뭐 그냥 무슨 스쿠프법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한국에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별로 발광 다 뜨는 겁니다. 뜨는데 한국이 이슬람 국가가 되면은 원래는 이슬람하고 동성애주의자들하고는 사실 반대 아닙니까 원래가? 네, 반대죠. 그런데 어떻게 또 한국 와서는 그것도 세트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또 맞아요. 참 또 웃기는 놈들이야. 그거 보면은. 짜고 그게 공산. 예. 그 절대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 돼서도 안 되고 또 동성애 국가 돼서도 안 되는데 유럽 보면 알잖아요. 유럽 그죠? 지금 유럽이 다 망했죠 사실은. 다 망했죠. 음. 이슬람 애들이 들어와서 너무나 많이 이제 차지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때 연합을 한 세력이 이슬람하고 동성애입니다. 그 애들이 연합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거기 지금 2%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어떤 한 큰 목표를 위해서 둘이 아주 극과 극인 것도 연합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서 그렇게 성폭행, 성추행, 그 다음에 뭐 그 참수당하고 그런 일이 이렇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것을 지금 그 인권 또 그놈의 인권 해가지고 계속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슬람 사원도 지금 대구에 지금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슬람은 교회를 못 세우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그렇죠. 우리도 상호주의해서 너희 나라에서 교회 세우면 우리나라도 대구에 세워주겠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아. 우리도 그런 조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런 조례는 안 만들고 이상한 조례만 만들어가지고 지금 다 받아들여가지고 걔네들한테 지금 난민 그 받아들여가지고 저희들 얼마나 세금 혈세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생기비 43만 2,900원 저희 지금 기초수급보다 더 많이 주면서 정말 그때 많이 붕괴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쟤들은 이슬람 국가로 가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슬람 선교사를 그러지 그 사람들도 파송할 때에 거기 보니까 정책이 뭐 별게 다 있더라고요. 결혼 정책, 이민 정책 있는데 일단은 한국 같은 이 비이슬람 국가에 가서 일단은 처녀들을 꼬셔서 결혼부터 해라. 이게 공식적인 선교 정책이야 내가 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래가지고 대학에 이제 등록해가지고 어려운 여학생들 그 돈 좀 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살자 해서 일단 첫 애를 낳으면은 일단 자기 나라에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데려간대요. 근데 한국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이슬람 이민 선교로 오는 사람들한테 국가가 마누라가 2명, 3명 있는데도 총각 증명서를 떼어준대요. 왜냐하면 그 꿀안에 알라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나는 총각이라고 하니까 한국 처녀들이 그냥 다 넘어가가지고 애를 가지고 애를 뵈서 그다음에 애를 낳아서 자기 이제 남편 나라에 이제 간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보니까 세상에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이 인사로 나온단 말이야. 그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알라를 위해서 그랬다. 이걸 딱 끝이야.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막 그 한국 대사관에 탈출 신고를 하고 해서 빠져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악한 것이 이슬람 집단이란 말이에요. 이슬람 집단이야. 근데 한국은 정치가들이 뭐 스쿠버법 뭐냐. 그러니까 뭐 한국에 와서 빌딩을 사거나 뭐 하거나 하는 것은 다 하여튼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자 이제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나라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큰일 났는데 우리 대표님. 네, 제가 그 이제 이슬람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학생인권 종합 계획 뭐
지금 학생인권 조례가 지금 통과된 데가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슬람 얘기 나왔으니까 거기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학생 인권 종합 계획 안에 이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그 내용 안에는 그 이슬람 이런 테러 또 뭐 이런 이념 간의 갈등 이런 문제는 전혀 우리 애들에게 가르치질 않고 있어요. 제가 이제 보건 교과서라든가 사회 윤리를 다 한번 교과서를 봤는데 그 이슬람을 좋은 나라, 아, 예, 좋은 나라, 여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 뭐 이렇게 그런 오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그러면서 이슬람은 다처제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상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무방비적 세계 시민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자라서 아이들이 그 위험성을 전혀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쭉 청소년기가 되게 되면은 정교조 선생님이라든가 누가 야, 외국인 무조건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 지구촌이라는 그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지구촌은 한 가족 이러면서 세상에 참. 네 이런 얘기를 계속 지금 주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 우리 애들이 정말 큰 걱정이에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는 하나하나 요소를 공부를 하셔서 전문가가 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까 이제 성교육 문제도 마찬가지로 더 한번 짚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지금 신문에도 났고 잘 모르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도 모르시는 것들이 콘돔 교육을 하면서 콘돔 씌우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나나에 콘돔을 씌우고 청소년 선문화센터에 가면 정말 실지 그 모형과 크기에 거기에다 이렇게 씌우는 연습을 하는데 이게 무슨 대수야 필요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 생각도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건너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얘들한테 콘돔 씌우기를 이렇게 하면 애들이 엄청 싫어하죠. 수치스러워, 창피해, 이거 내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열 몇 살짜리한테 그걸 시키게 하니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하고 나면은 호기심 야, 생겨. 나 한 번 했어. 한 번은 힘들지만 두 번, 세 번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남자들의 성격이 익숙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성적인 반응들이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고 우리는 알고 콘돔 교육에 찬성하는 분들에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 처음은 애들이 알아도 될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거를 미리 열어주면은 그게 두 번, 세 번은 쉽게 생각하게 되고 성관계를 아주 쉽고 간편한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이 성관계라는 게 생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큰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아주 도외시하게 되고 콘돔과 그런 피임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이 성관계를 굉장히 그 가벼운 걸로 하나의 일종의 문화와 쾌락으로 느끼게 된다. 그렇게 하는 거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할 때요. 그 후보 중에 후보가 걸었던 현수막 중에 페미니즘 뭐 네. 자기 대통령이 되겠다 했었던 분 공약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미프진. 생리대와 미프진을 무상 공급하겠다 그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미프진이라는 게 아직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도 아닐 뿐더러 암암리에 이제 불법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건데 그 미프진의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가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에 한해서 정말 그 미프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좀 찾아보시고 근데 또 좋다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나쁘다고 얘기한 그런 것들도 많으니까 찾아보시고 자녀를 위해서 미프진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저렇게 성에 대해서 문란하게 가르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무덤덤해지기 때문에 그걸 접하는 시기가 점점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을 접했을 때 그럼 학생이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낙태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낙태로 인해서 정말 반복되는 성관계, 반복되는 낙태로 인해서 불임 여성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잘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유리 씨가 공식적으로 TV 매체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낙태 수술하는 게 여자의 권리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 권리도 여자의 권리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생산권이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페미니즘을 주창하는 여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여기에는 남성도 없고 아이에 대한 인권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 이기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포괄적인 성교육을 하고 학생인권 조례 같은 그런 거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공교육에다가 무방비 상태로 아이들을 나누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뒤에까지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때까지 현재까지 20년 동안 이루어졌던 모든 성교육이 포괄적 성교육의 개념을 핵심 개념을 갖다가 응용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성평등진흥원이나 여가부나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모든 성교육 강사들이 이러한 그 콘돔 위주 이런 그 자위 예찬 이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이 크리스찬 엄마들도 이런 분들이 있어. 아이들 너무 이제 뭐 그 인터넷도 뭐 굉장히 외설도 있고 미디어도 이렇게 열려 있는데 우리 아들 미리 가르쳐서 보호해 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부러 시키려고 하는데 성강사 선택을 잘못하시면 일부러 해주면서 애들한테 이제 이렇게 알려줘 버리는. 잘못된 성교육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돼버리거든요. 기가 막혀. 네, 그래서 네. 저는 그 몽골의 울란바토르 거기를 내가 5번 6번 가본 적이 있는데 한동안 사실 이 몽골 민족이 전 세계 유럽을 지배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징기스칸. 징기스칸. 그 엄청난 대국이 몰락했거든요. 네. 울란바토르 가보면 인구가 뭐 그때 내가 갔을 때는 뭐 50만. 지금은 뭐 한 그거밖에 안 10억, 예, 그거밖에 안 돼요. 그 도시 자체가. 그다음에 지금은 뭐 한 300만 모였다 그러는데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이사 와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망했나 하고 내가 질문을 해봤더니 몽골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성 때문에 망했다. 그렇지. 성 때문에. 그러니까는 근데 몽골은 아직 공산주의. 그 당시에 이제 그 아주 못된 그 종교가 하나 있었는데. 예, 그 아주 그 이단이지. 이단. 불교 중에서도 이단이지. 뭐냐. 처음 신혼을 치르면 신부는 일단은 제사장한테 먼저 갖다 바쳐야 돼. 그 제사장하고 하룻밤 자야 그 다음에 신랑하고 부부 관계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바로 그 이단 같은 그런 그 사교 집단 그 제사장 그 사람이 성병에 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다 전 국민이 다 걸리는 거야 이제 다. 그래서 한 민족이 몰락했다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거기 가서. 그렇다면 결국은 성에 대해서 교육을 잘못하면 이건 뭐 소돔과 고모르부터 시작해서 폼페이 섬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주는 교훈이 몽골을 비롯해서 성에 대한 교육이 잘못되면 무조건 이거는 하나님이 쓸어버린다. 네. 이게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네, 목사님 진짜 그런데 제가 그 자기들이 자칭 지금 잘한다. 청소년 성문화센터나 뭐 여가부 교육이 잘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잘한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2001년부터 해서 지금 2021년까지 20년 동안 계속 성교육을 하면서 안전교육으로 세이프 섹스 교육이라고 하면서 콘돔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이즈는 235%가 증가를 한 거예요. 네, 지금 그때만 그 2001년부터 그 21년까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에이즈 치수가 뭐 2배, 3배 몇 배가 증가를 했다는 그 결과만 봐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성교육은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건강한 성윤리를 지키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나는 거예요. 네. 저는 제가 얘기해도 말씀. 이제 우리 여성들이 전부 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솔직히 성교육 자체는 공산주의자들이 한 국가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이렇게까지 성교육이 남발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인류 역사에 없지.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위기가 이제 경제력으로는 저 북한이나 중국이 우리나라가 아무리 작지만 따라올 수가 없죠. 기술면이라든가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를 대한민국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나라를 망쳐야만이 자신들이 원하는 공산주의자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총칼 없는 성전쟁으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이 주사파 극우들이 이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저도 이제 나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여성들이 이제 철저하게 힘을 모아서 교육, 성교육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철저하게 한번 우리가 힘을 모아서 반격을 하면서 미래 대안을 만들어서 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안책에 대해서 네. 이제 한두 가지 주제가 아닙니다. 네.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네. 뭐 시민단체가 내가 한 자리에 다 모아봤더니 우파 시민단체만 네. 이것도 내가 최초로 한 모았는데 1,460개 단체였습니다. 네. 그 당시에 네. 모였는데 그 단체별로 다 자기들의 특정한 이슈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뭐 교통질서 지키기 뭐 등등 이제 다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각자 단체별로 아무리 활동해도 네. 안 돼. 안 돼요. 오히려 뭐 동성애 교육을 뭐 만약에 우파 시민단체가 뭐 1시간 했다 그러면 벌써 더 뛰어나가 버렸는데 벌써. 네. 이렇게 안 되니까 네. 제가 선포하기를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주사파 국가 해체 북한 편입인데 그래서 8.15 대회를 저희들이 선포를 했습니다. 8.15 네네. 대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루어지는 8월 15일 이 국민혁명은 한두 가지 주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는 정상적으로 해결할 그 선이 넘어버렸어요. 네. 이것도 혁명적 수준으로 접근하지 아니하면 이제 더 이상 도저히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8월 15일 날 우리는 거룩한 혁명을 통해서 모든 국가를 바로잡고 사회 현상을 바로잡고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8월 15일을 위하여 1,000만의 앱을 네. 1,000만 앱을 네, 네. 강화문 온 네. 앱을 조직하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시민단체도 단체별로 그동안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해봐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주제별로 다 해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우리가 1,000만 명을 조직을 해서 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여기 대표님들이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드신 분들은 반드시 핸드폰에 강화문 온 앱을 우리가 다 조직해가지고 네. 하나가 다 돼서 그날 우리가 거룩한 혁명을 통하여 국가 전체를 바로 새로 세워야 되고 윤리와 도덕에 대한 모든 기준을 새로 딱 세워서 네. 대한민국이 거룩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 그 단체별로 우리가 힘을 한꺼번에 딱 해서 안 그러면 좌파 못 이기거든. 좌파 못 이기고 이미 타락한 이 사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000만 우리가 앱 조직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표님. 적극 알리겠습니다. 어.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지금 저희 자유통일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는 그동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문제점인지 몰랐어요. 아.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교육의 그 시간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주사파가 50만입니까? 5만, 100만. 100만. 예. 100만이지만 자유통일이 되면 저희가 지금 2,500만 명이 주사파가 있습니다. 북한에. 그 북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하고 저희가 싸워서 이 사상적으로 저희가 교육이 안 돼 있으면 맞아요. 또 먹히는 또 그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기간이 너무나도 지금 소중하고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각 그 전문가들을 초청해 주셔가지고 교육하는 이 시간들 참 저희는 귀하게 네. 예, 잘 보고 있고 그리고 더 많이 확장해서 앞으로 더 많은 그 국민들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에 선거가 끝난 뒤에 부산 서울시장을 저쪽 편에서 보면 잃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후에 저쪽 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향을 제가 우리들도 그쪽에 심어놓은 간첩이 있지 않습니까? 간첩. 우리 간첩을 심어놨는데 이 말 한다고 또 니들 안에서 간첩 잡으려고 애쓰지 마. 절대 못 잡아. 거기다 니들한테 돈도 많이 내는데 어떻게 잡겠어. 그러니까 우리도 간첩을 심어놨는데 거기서 오는 정보에 의하면 제일 큰 단체가 민노총입니다. 민노총. 민노총은 100만인데요. 100만 명이 기계처럼 움직여요. 기계처럼 맞아요. 움직이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월급이 자기의 통장에 들어가기 전에 은행에서 원천 징수합니다. 서명을 해서 5만 원씩. 그 월급 타기 전에 5만 원씩을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먼저 거지. 빠져나가는 거야. 먼저 빠져나가거든요. 빠져나가는데 그럼 100만 명이 5만 원씩 그 자기들 회비를 내니까 한 달에 500억이 500억. 그걸 누가 따라갑니까 도대체. 우리 우파는요 돈 내는 단체 없어요. 겨우 제가 강화문 운동을 하면서 그 기독교 순서에 예배 드릴 때 그때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 헌금 가지고 지금까지 각 단체 내가 다 지원하고 시민단체 다 지원하고 여기 오는 대표님들한테는 돈 하나도 안 줬지만은 그러니까 이래서 겨우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네, 오는 건데 그래서 그들의 계획을 이제 다 탄로가 났는데 11월 달에 이제 저희들은 마지막 일을 한다고 선포를 비밀로 뭐냐면 국가를 완전히 정복하겠다. 그 짜고 고스 치는 거야. 정부하고 자기들하고 친위 구태타를 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모든 대한민국의 그 기업을 국영화하자. 국영화한다는 거예요. 국영화. 참나. 삼성이고 뭐고 LG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국영화하고 우리나라 모든 주택의 50%를 국가가 소유한다. 이걸로부터 시작해서 북한보다 더해요. 북한보다가. 심각하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11월 달 행사를 준비를 하고 반드시 자기들은 이제 건국 후 70년 만에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내년에 선거 없이 3월 달에 대통령 선거 없이 끝장낸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 그 모든 것을 다 선제적으로 우리 해결하기 위해서 8.15 대회를 내가 선포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걸 또 모르시는 우파 국민들은 아이 청강훈 말이야 작년에 또 8.15 대회 가지고 또 깜빵 갔으면서 말이야 또 깜빵 가려고 또 떠들어 이제 그런데 아니 내 하나가 깜빵을 다시 가서 나라가 바로 선다면 나 100번 1000번에도 가겠습니다. 그 이번엔 또 내가 갈 것 없어요. 우리 대표님이 대신 가면 돼요. 주옥순 대표님이 깜빵 가면 돼요. 나는 안 했다고 다 오리발 내면 돼. 우리 대표님이 시켜서 나는 했다고 그러면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화문에 100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1000만 명. 아멘. 100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이면 일단은 저쪽에서 모든 계획 포기합니다. 이제 예. 안 되겠구나. 예. 이거는 선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쟤들은 이제는 집회도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했구나 해서 낙심을 만들어야 돼. 낙심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통령 선거도 이겨야 되고 내년 지방자치 선거를 이번에 선거할 때 서울시에 보니까 모든 구청에서 다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육감 더하기 지방 단체 선거 그다음에 또 의원 기초 의원들 비롯하여 서단체장 선거. 혁명적인 선거를 안 하면 결국은요 여기 앞장섰던 여기 대표님들이 그냥 희생당하고 말아버립니다. 아무런 결과 없이 나중에 국민들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다 헛방이다 이렇게 되니까 힘을 한꺼번에 딱 집중해서 8.15 대회에 그래서 대표님 네. 8.15 대회를 우리가 공동으로 선포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강화문 원 깔았습니다. 깔았어요? 그래, 내 말은 뭐냐면 이거 외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라는 거예요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수정해주고 바꿔줄 테니까. 맞아.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강화문에 그때 뭉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광화문에 우리가 집회 2년 동안 참석할 때 토요마다 국내 할 때에 얼마나 힘들게 했나요? 봐요. 부산, 창원, 울산 또 전라도, 여수, 순천 뭐 전국에서 목포 다 쪽에서는 모였죠. 네. 토요일 날 집회 참석하려면 일단 새벽 4시에 출발해요. 그죠? 그렇죠. 최소한 돈 5만 원 꼽을쳐 넣어야 돼. 왜? 그렇죠. 네? 버스 타는데 3만 원 내야 되고 그다음에 또 10,000원은 밥 먹어야 되고 그다음 10,000원은 또 내 강화문에서 내 가면서 여러분 헌금하세요. 헌금 그러니까 10,000원 또 헌금해야 돼. 그 최소한 5만 원 들어서 2년을 다녔단 말이야. 네. 5만 원씩을 들어서 2년을 다녔는데 그래가지고 그나마 이제 얻은 현상이 이번에 부산하고 서울 선거에서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큰일 사실은. 하신 거죠. 뭐 이걸 뭐 김종인 할아버지가 뭐 지가 잘했다 그랬더만 천만에 만만에 콩떡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여기 강화문 집회에 참석한 총 인원이 얼마냐면 우리는 명단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이걸 다 끌어왔기 때문에 서명한 거 다 명단이 있는데 1,150만 명이에요.
이거 연 인원이 말고 그냥 개별적으로 한 번이라도 온 사람이 그러면 작년에 4.15 총선에 투표한 자유우파 정당에 투표한 국민들이 1200만 표예요. 그럼 1200만 중에서 50만 빼고는 1150만 명은 광화문에 한 번씩 다 왔다 갔다는 거야.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정치가들이. 그러니까 이번 선거할 때도 보세요. 정강훈 광화문 극우 어쩌고 내가 두렵지 않으면 그 말 할 필요가 없거든. 맞아요. 근데 그 말을 해도 안 통하더라고. 왜? 그러니까 박영선 그 여자가 큰 실수한 거야. 왜? 정강훈 극우 집회에 참석했나요? 아이 너도 국회에서 내가 집회하는데 니도 와서 연설했잖아. 박영선 말이야. 예. 저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 저거 완전 정신 나갔지. 그래서 그런데 국민들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안 넘어가고. 아니 그래 강원 집회 간 것이 왜 그거야. 그리고 집회를 정강훈 혼자 했냐. 우리가 1150만 명이 가서 했는데 해가지고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서 막 더 투표를 강행을 해서 맞습니다. 일어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집회한 것이 그렇게 힘들었다 이 말이야. 토요일마다 2년 동안은요 국민들 자유우파 국민들이 기계처럼 움직였거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와서 그냥 그렇게 토요일이 하고 해서. 없었어요, 토요일이 목사님. 없고 토요일이 없었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8월 15일 날 한 번 딱 한꺼번에 1000만 명이 딱 모여가지고 강원 온 앱에 다 가입하면 영원히 대한민국 문제에 각자 모든 단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에게 한번 선전 한번 해주세요. 전체 8월 15일 날 우리 총동원하자. 네. 네. 저희가 진짜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여기 나왔지만 진짜 이 모이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진짜 반대의 목소리를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그렇지. 정말 뭔가 변화가 없어요. 맞아. 골방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주셔도 맞아요. 저희가 이 변화의 목소리는 좀 참여해 주시는 그런 지금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네, 저희가 지금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그 한 표 한 표 한 목소리 한 목소리가 너무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이제 침묵하시는 것은 사실 저는 동조행위라고 봅니다. 그렇지. 예, 침묵하면 동조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도 교육자분들 서울시 교육감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 수백만 명의 교육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침묵하면 동조가 되거든요. 맞아요. 이거 우리 아이들 성윤리 생명 넘어지는 거 알면서 교육감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것은 동조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정말 지금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깨어나고 있고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되면서 하늘이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 맞아. 아침 공기가 달라졌어. 공기가 달라지고 하늘이 맞아요. 달라져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서울시 교육청 앞에 지나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깨어나신 걸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당연히 우리 이 성률리 부분이 파괴된 거는 당연히 알고 계셨었지만 젊은 분들이 안다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맞지. 그래서 이 교육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깨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몸을 추스려서 목소리를 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정강훈 목사님의 이 말씀에 정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네. 감사해요. 네, 동참호사합니다. 정강훈 목사가 그거면 나는 영원히 그거를 하겠다. 이런 댓글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보고 계시네. 대표님. 네. 자, 여성 인구가 절반 아닙니까? 그렇죠. 5,200만 네, 중에서 네. 지금 전체 여성을 대표하여 이 시간에 한번 딱 명령을 해야 돼요. 네. 8월 15일 네. 모든 여성들은 유모차는 유모차에서 싣고 네. 할머니들은 지팡이를 짚고 총동원하여 우리가 강원광장에 모여야 나라도 살고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맞습니다. 예, 명령 한번 하십시다. 예. 네, 전국에서 우리 노아라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이제 다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던 우리 2030, 40들이 이제 눈을 떴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깨우치고 해도 그것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주사파 극우 정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려 놨습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이 잘못된 권력을 이제 우리 젊은 2030, 40들이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월 15일 우리 온 국민이 작년 2019년 8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외쳐왔던 이 모든 총결산을 이번 8월 15일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해 주시고 또 그리고 이 너하라 광화문 온에 직접 여러분들이 한 분이 하루에 한 명씩이라도 꼭 이것을 권고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2,500만 우리 여성들이 이제 저 주사파를 옹호하는 저 2,000 단체들을 빼고 저들이 부끄러운 그런 진실을 알게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8월 15일 저희가 온몸을 바쳐서 이 나라를 사랑하면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여성 단체들은 다 이제 총연합회가 결성됐으니까 네네. 우리 족선 대장한테 전부 다 전화해서 따로따로 활동하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연합해서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 그다음에 2030. 2030이 이번에 큰 일을 했는데 참 아마 창조 이후로 제일 좋은 일을 했는데 이번에 8월 15일 날 8월 15일 날도 2030이 다 뛰어나와야 돼요. 그렇죠. 명령 한번 하세요. 얘들아 뭐하냐 해가지고 한번 해봐요. 얘들아. 오늘은 모이자. 8월 15일 날 다 모이자 이렇게 한번 명령 한번 하세요. 오늘 친구랑 오면서 이런 다른 또 친구랑 얘기도 한 게 그래 필요하다 나라 상태 이상하다 알겠다 근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너희가 집회를 하면 작년 니네 8월 15일에 난리 났지 않느냐 지금도 뭐 4차 파동이 일어날 거네 뭐네 막 이런 소리로 벌써 언론 플레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비밀 클럽 서울시에 있던 그 뭐 불법으로 운영한 그런 클럽이 있었는데 뭐 거기 사람들을 뭐 검사를 하고 뭐 벌금을 먹인다고 하고 지금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클럽이요. 지금 갑자기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있던 거를 갖다가 지금 해가지고 지금 굳이 들쓰신 거거든요. 사실 이게 오명돈 교수님이 서울대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감염자 치사율이 0.1%라고 합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8.15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정치 방역에 대한 프레임 이거에 대해 좀 맞서 싸워야 하지 않나라는 맞지. 생각도 있고요. 제가 지금 여기 여러분께서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시니까 책을 한 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미스터리라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은 많이들 아실 텐데요. 그 책 말고도 정치 방역에 대해 꼬집는 책이 프랑스에서 그들이 저지르지 않은 실수가 있는가라는 이거 의대 교수가 쓴 거예요. 이런 책이 있고 그리고 또 독일에서도 이 정치 방역에 대해 꼬집는 책이 있어요. 책의 제목이 코로나 거짓 경보라는 책인데요. 네, 이게 지금 10개 국어로 지금 번역돼 가지고 나와 있는 책입니다. 여기 있다. 지금 한국에는 코로나 팬데믹 무엇이 효과적인 대처인가? 세계적 논쟁의 진실과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책이거든요. 이러한 책들이 있는데 물론 이거에 대해 동의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1년째 이렇게 마스크를 쓸 정도로 오래됐으면은 사실 상식적으로 좀 시체가 산처럼 쌓인다든가 흑사병처럼 좀 이런 일이 좀 있어줘야지 이게 위험하구나 할 텐데 여러분 솔직히 사망자가 나왔다는 얘기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망했는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사망했다 뭐 이런 내용만 나오는데 네, 지하철에 대한 것도 왜 지하철 감염자 없나 이런 말씀 많으신데 맞아요. 사망자에 대한 것도 참 그런 게 많은데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봐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망을 하면 부검을 해야 할진데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검을 안 하고 호흡기 질환자인데 이 사람을 그냥 소각을 한대요. 좀 이런 점들이 이해가 안 가는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 한국에서만 꼬집은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일본에서도 이런 책이 있고요. 굉장히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 되게 서로 의견이 분분하지만 좀 굉장히 네네 죄송해요. 네. 그래서 이게 2030 치사율 0.1%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당장 이런 나라가 망해가는 이런 상황에 8.15에 이렇게 총대를 메고 나오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0.1%짜리 그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기보다 앞으로 나와가지고 같이 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잘했어. 지금 그 코로나 사기 이 방역은 이건 다 이제 드러났는데 일단은 그동안에 이 정부가 우리 교회 사랑제일교회를 희생물로 삼아서 맞습니다. 뭐 사랑제일교회 갔다 온 사람은 다 그냥 다 그 관리소로 보내고 했는데 지금 변호사들이 다 밝혀 보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이 전혀 없었고 네. 그 다음에 작년 8월 15일 날 광화문에 집회 갔다 온 사람은 다 범죄인처럼 했는데 네. 사실은 0.9% 평일 날보다가 다른 날보다가 전파율이 더 훨씬 떨어졌고 그러니까 전부 사기예요. 다 사기. 그러니까 다 정치 거짓말이고. 사기 변명. 그리고 저는 감옥에 있을 때 옥중서신을 통하여 이게 저 원고를 넘겨서 방송할 때 내가 주장하기를 아니 그 외국처럼 자가 그 키트 있잖아요. 그 자가 키트를 생산해서 외국으로 지금 수출하는 그 사장님이 수출하는데. 네 우리 교회를 나와요. 그러니까요. 일산에서. 네. 근데 그게 원가 한 개당 7,000원이래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야 문재인 사기치지 말고 우리 교회는 그 자가 키트를 다 사서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고 아예 주일날 토요일날 자기가 스스로 검사해보고 걸린 사람들은 교회 오지 말고 또 걸린 사람들은 3일 동안 바깥에 나가지 말고 모든 것을 자기가 집에서 검사해보고 누가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네. 각자가 자기 책임을 지고 하면 되는데 네. 그랬더니 세상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걸 저 개인별 교회별로 그거 못하게 하는 거야. 그 지금 오세훈 시장이 되자마자 지금 내가 했던 말을 지금 주장하는데 자가 키트 이거 전부 다 예? 원하는 사람한테 다 하겠다. 그러니까요. 네네. 그리고 얼마나 웃기냐면요. 서울대 그 의사들이 그 발표한 그 과학 논문에 의하면 한국은 60% 네. 국민들의 60%가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K 방역을 잘해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안 번진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 저는 이제 코로나 한번 걸렸단 말이에요. 그때 걸렸는데 그것도 걸린 과정도 나중에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북한이 나한테 협박 방송을 하고 나서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정강훈 중에서 땅에다 묻어라. 요 북한 방송이 딱 하자마자 우리 교회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졌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 코로나를 최초로 이제 그 전염시킨 사람이 이태원 바이러스 그 종류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택시 기사에 의하여 우리 교회에 전파된 것을 다 확인을 했어요. 근데 말 안 해요. 저놈들이 절대로. 다른 데는요, 뭐 1번, 2번, 3번 확진자 뭐 어떻게 가면 다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지금 변호사들이 자료 요청해도 지금도 대답도 안 해. 그러니까.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코로나는 이건 사기 방역이고 이건 있을 수 없고 그때 서울대 의사들의 그 국제 논문에 의하면 한국은 코로나와 비슷한 감기 현상이 3, 4년 전에 한번 지나갔다는 거예요. 네.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하고 비슷한 감기 현상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체를 60%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뭐냐 아무리 나하고 가까이 있어도 안 걸려요. 왜? 네. 나는 백신을 맞았거든. 최고의 백신이 뭐냐? 한번 걸렸다 낫는 거예요. 네, 이거 이상의 백신이 없어요. 저도 들어갔다. 그래요? 그런데 왜 뭐 날 보고 왜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왜 떠들어? 나는 이미 벌써 항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자, 그다음에 또 마지막 우리 예. 박경미 대표. 대한민국 여성들이여 가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 일어서서 함께 8.15 집회에 참석합시다. 네. 아이 감사해요, 감사해요. 또 다야? 그게 다야? 그래서 대한민국 오늘 돌아오는 8월 15일은 주사파 다 정리하고 동성애 다 정리하고 이슬람 다 정리하고 차별금지 다 정리해서 제2의 건국을 이루어 전 세계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시범적인 현상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네. 물고기가 물에서 살 수 있는 최소의 산소 요구량이 5ppm, 네. 5ppm인데 5ppm보다 물이 더 더러워지면 뭐 너는 살고 너는 죽고가 아니라 일시에 다 그냥 물고기가 다 죽는다는 거죠. 그쵸. 왜? 5ppm 물이 다 더러워지니까. 그쵸. 그와 같이 문화의 물이 더러워지면 다시 말해서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가 지금 얼만큼 오염됐냐? 4.99pm. 예, 드디어 대한민국 전체가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까지 왔어요. 예. 4.99pm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특단의 독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뭐 너는 살고 나는 죽고가 아니라 한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네. 폼페이 섬처럼 한 시대 한 민족이 딱 사라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8월 15일 날 다 모여서 새로운 도덕, 새로운 윤리도 아니죠. 예, 성경적인 이러한 개념을 전 국민들이 공유를 해서 우리가 한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네. 이제 각 대표님들이 나오셔서 각 단체별로의 그 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나오셔가지고 1대1로 많은 방송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단체로 나오셔서 말할 시간이 많이 적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한번 구호를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강화문 구호. 주먹 한번 지시고. 자, 따라서 합시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아니, 더 안 칼지게 해봐요. 네. 다시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대한민국 끝났습니다. 여성이여 뭉치자.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다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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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